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5일 늦은 밤인데 아마 7월 6일 날 방송할 텐데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 이게 지금 국민들이 모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왜 제가 부동산 문제를 계속 다루냐 하면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정권 자체의 부정부패 도덕성도 있지만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무너지는 겁니다. 노무현이가 그랬고, 문재인이 그 다음 순서가 될 텐데요. 근데 노무현이는 솔직히, 그 떨빡한 그 와이퍼의 그 뇌물 사건 외에는 솔직히 노무현이는 부정부패는 안 저질렀죠. 그렇죠. 할 만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라를 망쳐놨죠. 좌파 이념이 들어와서. 근데 문재인이는 솔직히 노무현은 비도덕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비양심적인 인간도 아니고. 근데 문재인은 비도덕적이며 비양심적이며 비정의적이며 멍청하다는 거죠. 거기다 더 멍청해. 그리고 나서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하고 경제를 폭망시켰다는 거죠. 그 핵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 정책과 소주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노무현이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자기가 사과를 합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부동산 정책을 정책을 피면서 집값을 잡겠다. 강남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숨 쉬면서 그래요, 그 친구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기자회견을 열고.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뭐죠? 올 초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다. 반드시 잡을 테니까 국민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 계속 그랬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전국이 똑같이 올라줬으면 돼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도 분당에 있으니까 조금 올랐어요. 근데 그 오른 것이 2007년도에 고점을 아직 못 버티고 있어요. 대형 평수라서. 그러면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구축 아파트도 올라가지만은 강북 같은 데는 2007년도에 고점을 100%나 뻗겨버렸어, 거기는. 그리고 용인 같은 광교 같은 데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혜택을 누가 받냐 하면은 이 정부의 실권자들이 받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오늘 곽상도가 그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가 뭐 2014년인가 15년도에 뭐 집 사가지고 대출 받아 샀다. 근데 왜 지금 대출을 다 막느냐, 서민들을. 그리고 뭐 2억 얼마를 갖다가 차익을 챙겼다. 작년인가 팔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얘도 뭔가 눈치를 채고 문준용이도 팔았나? 근데 그거는 소소한 이야기니까 그런 거로 두드리면 안 되고, 솔직히. 그런 거로 두드리면은, 그럼 곽상도 집은 안 올랐나? 올랐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실권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은 적이다. 투기꾼은 적이다. 강남은 적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나중에 요번에 딱 그냥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에서 까제끼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강남이나 분당에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당은 그 지금 그 구축 아파트라서 노인들이 주로 살아요. 싸구려 아파트가 다 됐어요. 분당은. 나도 분당 팔고 강남에 들어갈 걸, 과거에 다시. 내 옛날에 강남 살다가 분당으로 애들 때문에 넘어왔지만은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개인의 자산의 문제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오른 지역들 국민들은 벌칙에 아주 막 통탄할 일이죠. 국민들은. 저 문재인 저거 뭐야? 3년 동안 계속 3년 반 동안 부동산 잡는다. 염려하지 마라. 많은 그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러더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올라.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올라. 그러면서 김현미가 나와서 말이지, 부동산 정책은 작동 잘 되고 있다. 작동되고 있다가 잘 되고 있다는 거지. 작동이 못 되고 있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망발을 해놓고 말이지, 지네 집값도 올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은, 얘네가 3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네가 내놨던 정책을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하고 또 부정을 하고 부정을 하고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엉망으로. 이게 뭐냐면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치를 혁신하고 계획하라 그러나 정치는 괴물로 변해버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라 그러니까 폭망을 시켜버리고 지들도 이제 한계가 넘어간 거야, 이 부동산 정책은. 그런 국민의 뜻에 따라줘야 되는데 죽어도 재건축, 재개발은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예타 면제를 그 얘네들이 이명박 10년을 갖다가 4대강을 깠잖아요. 20조 든 걸 갖다가 예타 면제 해가지고 그냥 썰어버렸다, 4대강을. 근데 그게 4대강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고 보니까 홍수도 없어, 가뭄도 없어. 진짜 조선 역사 최고의 그 치적이란 말이야, 4대강 그 정비한 게. 얘네가 말한 게 뭐 예타 면제도 없이 그냥 돈 쏟아 부었다. 근데 그것도 고용이라도 됐잖아. 얘네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추경을 떨어뜨려 세상 빛을 내? 나라 빛을 내가지고 예타 면제를 그냥 막 풀어버려. 지가 부정선거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면 그게 부정선거예요. 매표행위예요, 여러분. 어? 그 쓰레기 유튜버들이 그 부정선거 그건 다 사기고 그건 다 반박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런데 예타 면제를 갖다가 27조나 더 남발해. 현재 3년 돼가지고. 이명박 때보다. 이명박도 경제기 왔었죠. 그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왔는데, 그때 4대강 하면서 그냥 고용 일으키고, 또 뭐죠? 그냥 수출 드라이버식 하는데, 이거는 그거도 없어, 지금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솔직히 무슨 차이가 나는데, 응? 코로나는 백신만 개발되면 끝나는 거고, 변종되면 또 변종 개발될 거고, 원천약을 개발하는 게 문제지. 그다음부터 계속 개발될 텐데, 이거는 예타 면제를 갖다가 더해 27조나 더했대. 그럼 얼마예요? 한 100조 한 거야. 이게 이 정권인데 이런 데다가 오늘 또 원희룡이가 튀어나오죠. 어? 내 와이프는 의사고 나도 살 만큼 산다. 근데 난 강남 아파트 안 가졌다. 와이프도 그게 동의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을 주도하고 정책을 내놓는 정부나 또는 정권은 자기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정책에 따라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얘네는 다 계획이 있었어. 자기들이 갖다가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면은 그 지역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문재인도 양산에 단독주택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그리고 그 대선 위에서 그 잠시 살던 연립주택 홍원동에, 그죠? 그때도 있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지 딸이 그걸 갖다가 딱, 남편한테 무상증을 받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종족도 없이 태국으로 가버렸어. 이민을 가버렸어.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없애버렸어. 대통령 가족인데, 직계인데, 문재인도 두 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양산에.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죠. 다주택자라, 이거 다주택자. 팔아라, 이거야.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김수현이에요, 김수현. 사회수석했던 김수현. 김수현이하고 김현미하고 부동산 정책을 조져놨잖아요. 근데 김수현이가 과천에 살잖아요. 지금 과천 집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그죠? 과천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얘가 그 2억 주고 샀대, 과거에. 근데 현재 시가가 15억 한데 얼마나 챙겨 먹은 거야. 지가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지금 강남보다 더 투기가 들어가는 게 과천이죠. 그건 꽉 쥐고 있다가 3년 동안 15억 5천만 원이 뛰었대. 3년 동안 15억 5천만 원이 뛴 도시 있으면 말을 해봐. 비율을 봐야죠. 비율을. 3년 전에 그건 5억 했다는 거고 지금 15억 하니까 300%가 뛰었잖아요. 강남이 300% 뛰었어요? 안 뛰었죠. 그죠? 분당은 한 4, 50% 뛰고 땡인데 내가 분당 사니까 자꾸 이런 소리 해. 또 김상조가 청담동 아파트가 말이죠. 지금 이제 뭐 15억 9천만 원이래. 3년 전보다 4억이 뛰었다. 이것도 거짓말일 거야. 청담동 몇 평짜리인지 모르지만 청담동 30평짜리 아파트가 15억이 어디 있어? 보통 22억, 25억 하지. 또 장하성이는 그 송파구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잠실 우느냐 바로 앞에 있는 거
그게 지금 28억 5천만 원이래. 3천만 원, 30억이 가까워. 이것도 10억, 11억이나 뛰었어. 이것도 더 간다고. 이건 대형평수인가 본데 더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초기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1년 전에. 얘네들은 다 계획이 있다. 지들은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초기에 현금을 준비하고 있고 강남 아파트를 챙기고 있다. 그때부터 막 그 좌파 공격에 제 들어와서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얘네들은 이념이 솔직히 사회주의 이념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주사파 김일성 교조주의 이거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북한에도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평양 시내 아주 비싼 아파트를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인민을 착취하는 구조죠. 그렇죠? 공산당의 엘리트들을 갖다가 평양으로 직결시키고 배급도 좀 많이 주고 그죠? 문화생활도 즐기게 하죠. 소수가 걔네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좀 비약일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들이 진짜 평균적인 분배 사회주의로 가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들부터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들부터 내놓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더 챙겨. 그러니까 이념 자체가 없는 애, 천박한 애들이라니까. 이게 586 운동권이라는 게 내 주위를 봐도 이 녀석들은 우리 보수 우파보다 더 바닥 돈을 벌어보려고 그래요. 돈을 지키려고 그래요. 주위에 보면은. 그거 아주 토가 나올 정도라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말이지 정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상대 진영 보수 진영을 갖다가 뭉개뜨리려고 뭉개고 있다고. 돈의 장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제일 화가 나는 게 김수현이 같은 애야. 김수현이가 그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대잖아요. 노무현이 때부터. 그거는 노무현이 때부터 한 50% 올라가지고 개판에 났으면은 이런 애를 쓰면 안 되지. 문재인이가. 근데 문재인이가 김수현 쓴 건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세상이 우리한테 제공한다. 그럼 노무현 때 썼던 지금 다시 갖고 와가지고 요번에 확실히 우리가 부동산을 잡는다. 우리만 돈을 벌겠다 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수현이가 대표적이잖아. 2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됐으니까. 정부 높봉도 다 몇 억씩 받아먹고 사회 수익성 되면은 한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쯤 되잖아요. 월급이, 연봉이. 그리고 아름아름 빼먹고 영업비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대한민국 권력가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애들도 그렇고. 웃겨요, 이것들이. 통합당에도 뭐 다투했다가 뭐 40명이다. 우리 43명 뿐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딨어. 정권을 잡고 있고 정책을 시행하는 놈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지금 그러니까 뭐 사기 신도시를 한다. 아니 3기 신도시도 삽도 듣는 분도 사기 신도시고 또 그동안 임대주택을 갖다가 3년 동안 임대주택을 등록해 주세요. 세금 감면합니다. 세금 감면하다 했더니 임대주택을 등록자들의 특혜를 싹 없애버리고 종부세를 강화시킨다. 임대주택들 종부세가 자기 사는 집 합산해가지고 매기겠다. 이런 거나 나오고. 김의겸은 걔는 김의겸도 있고 노영빈도 봐봐. 노영빈도 반포에 있는 20평짜리를 꽉 쥐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정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죠. 이네들이 맨날 정의, 명예 이러잖아요. 이념. 그러면 정의, 이념, 명예를 갖고 살든가 돈을 벌려면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든가. 근데 이것들은 돈을 벌 능력이 없어. 이 586 돌멩이들은. 문재인도 그렇고. 돈을 벌 능력이 없으니까 정부 주요 관직에 다 진출해가지고 핵심 부서에 가서 나라를 이용해서 국민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이거 무너뜨려야 될 이런 정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말이죠. 주식과 부동산 정세 정책은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거예요. 무너질 때 됐어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